일이 너무 힘들다. 상사랑 안 맞는다. 나 퇴사해야 하나? 동기가 퇴사를 했다. 나도 이직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감각적인 시스템 설계자 노말입니다. 저는 대기업 10년차 직장인이고요. 한 회사에만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거를 꽤 신기해하는 지인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이직이랑 퇴사 유혹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제 판단하에 쭉 다니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건데요. 내가 언제 퇴사를 하고 싶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 남들이 퇴사를 다 하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등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로드맵을 짜고 객관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퇴사를 참는 방법 1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인간관계, 기타 환경적인 부분으로 나누어봤어요. 먼저 일 분야, 보통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거나 일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나에게 발전이 없는 것 같을 때 퇴사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한이 있는 고통인지 보기.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단기적으로 기한이 있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몇 달짜리 프로젝트, TF를 하게 되었을 때 희망적인 건 그건 어쨌든 끝은 있다라는 거고 추가로 그만큼 성장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사원 시절에 저에게 좀 많이 과분했던 몇 달짜리 프로젝트에 메인으로 들어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걸 나 같은 사원 나부랭이가 하는 게 맞아? 일 떠밀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몇 달간 잠을 줄여야 했고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좋았던 점은 일단 선배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이 전까지는 제가 사원이었고 여직원이라서 못 버틸 줄 알았는데 놀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업무 스킬도 많이 늘었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배우는 게 확실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정해진 업무 고통이라면 이 고통에는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배우는 게 있다. 이 마인드 하나 고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확 줄이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일잘러로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책임님이 계시는데요. 어쩌다가 본인 업무가 아닌 일 때문에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님 업무도 아닌데 야근하게 돼서 좀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임님이 하시는 말이 어떤 경험을 하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는 것도 팀 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니까 좋은 경험이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지금 힘든 업무 있잖아요. 마냥 싫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배울 게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흡수하는 폭이랑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 노가다 같은 데이터 작업 이렇게 욕만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고요. 엑셀 어렵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왕 쓰는 거 내가 엑셀 마스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3. 업무 조정 요청하기. 지금 일의 양이 그냥 누가 봐도 너무 많다. 그러면은 다 끌어안고 이렇게 끙끙거리지 말고 팀장님에게 조정 요청을 해보세요. 그게 원래 팀장님 업무이기도 하니까 업무 분담을 다시 하던지 아니면 다른 업무 배정으로 받던지 업무 조정을 받아보세요. 나를 너무 나약하게 보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말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왜냐면 팀장님도 개인이 어떤 업무를 세세하게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업무가 빵꾸나기보다는 조정하는 편이 훨씬 낫겠죠. 4. 하고 싶은 일 배정받기. 이거는 반대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팀장님에게 적극적으로 말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을 한 거고 이제 선택은 팀장님에게 넘어간 거죠. 일단 말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5. 가고 싶은 팀에 지원하기. 퇴사를 하지 않고도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팀 이동은 회사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쉬울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지원하고 싶은 팀의 사람들이랑 얼굴을 좀 터놓고 팀장님과 가볍게 면담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팀의 TO가 나게 되면은 나를 우선순위로 올려주겠죠. 6. 사이드 프로젝트 활용하기. 회사 일로 성이 안 찰 때 내 직무 스킬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을 때 퇴사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 전달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자소서를 봐주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면 이모티콘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회사를 벗어나서 개인으로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인정받으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에서 업무 능력도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파트, 인간관계. 사람 때문에 힘들 때 퇴사가 마려울 수 있는데요. 7. 사람 성향에 따라서 대처하기. 이거는 전적으로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덜어내고 상대 성향에 따라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거기에 맞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대처를 하는 거죠. 팀장님은 원래 깐깐하고 디테일을 챙기니까 지시한 거대로 다 고치자. 박 부장은 원래 남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니까 최대한 말을 아끼자. 처대리는 뒷담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이렇게 내 감정을 안 주고 덜어내는 게 스트레스도 안 받게 되더라고요. 사회생활 할 때는 어느 정도 개인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8. 회사 내 친구 필수가 아니다. 회사는 일하러 모인 곳이라서 회사 내 친구는 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친구로 관계가 이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회사 생활을 못할 것도 아닙니다. 9. 팀 이동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팀에 있는 게 힘들다면 팀 이동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폭언이나 성희롱 같은 거는 참고만 있지 마세요. 회사에 신고를 해서 상대를 안 보이는 곳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가 적절한 대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조직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겠죠. 세 번째 파트는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일이나 인간관계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퇴사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10. 회사가 주는 조건 따지기. 회사가 주는 연봉, 인센티브, 복지 이 모든 걸 따져서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를 따져보세요. 어쨌든 나와 회사는 계약관계니까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봐야 하고 그게 절충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11. 퇴사 후 대책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하고 홧김에 나오는 퇴사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어서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이든 사업이든 어떤 돈벌이가 되었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점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12. 출퇴근이 힘들다면 이사 고려하기. 출퇴근 왕복 2시간이 넘고 이렇게 엄청 멀어요? 그러면 이사를 고려해보세요. 가족이 있다면 생각할 게 많겠지만 솔로라면 여러모로 추천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주변 지인 중에 출퇴근 거리가 확 가까워진 분들은 얼굴에 이렇게 온화함이 생기더라고요. 13. 남들 따라 퇴사하지 마세요. 주위 동기들이 하나둘 퇴사를 하면은 나도 해야 되나?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퇴사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그런 조급함이 생겼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불안에 기인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긍정회로만 돌리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퇴사 생각을 잠재울 13가지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사를 잠시 생각을 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